지난 몇 년간 생성형 AI 분야, 정말 뜨거웠죠? 네, 맞아요. 뭐 주변에서도 AI 얘기 정말 많이 하고요. 그렇죠. 관련 기업들 주가도 엄청나게 오른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000% 이상, 또 AI 칩 하면 엔비디아잖아요. 거긴 1300% 넘게 올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정말 엄청난 상승세였죠. 뭐랄까 새로운 골드러시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그때 조금이라도 사뒀더라면 이런 생각, 네, 절로 들죠. 네, 누구나 하죠. 그런 생각. 그러니까요. 만약에 한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잖아요. 이걸 투자해서 100만 장자,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벌 수 있다면 와, 얼마나 좋을까요? 꿈 같은 이야기죠. 솔깃하긴 합니다. 정말. 근데 우리 모두 알잖아요. 어떤 기술이 진짜 세상을 바꾸고 또 어떤 기업이 그 중심에 설지 이걸 미리 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렵죠. 그게 쉬웠다면 아마 다 부자 됐을 겁니다. 맞아요. 특히 기술 쪽은요.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막 좋다고 했던 게 내일은 또 옛날 기술이 되기도 하고 유망해 보였던 스타트업도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요. 미래 예측은 진짜 거의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개별 기업 찍기, 이 어려움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생성형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 자체에 올라타는 그런 한 가지 전략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바로 라운드힐 Generative AI and Technology ETF. 우리가 티커 심볼로 CHAT 이렇게 부르는 ETF입니다. 네, 챗 ETF.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기업 하나에 모든 걸 거는 게 아니고 생성형 AI라는 이 큰 흐름, 이 메가 트렌드를 이끄는 여러 기업에 좀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분산 투자. 네. 위험은 좀 줄이면서 그래도 성장의 기회는 잡아보려는 시도. 테마형 ETF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 챗 ETF가 생성형 AI 시대에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있잖아요. 반 농담 반 진담으로 1만 달러로 100만 장자 되기. 이게 진짜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챗 ETF, 이게 어떤 상품인지부터 한번 봐야겠죠? 라운드힐이라는 운용사에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 펀드의 목표가 뭔가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생성형 AI 발전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크게 기여하는 기업들, 이런 회사들을 한데 모아놓은 바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바구니요? 네. 네. 네, 라운드힐 운용팀은 이제 생성형 AI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을 잘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회사들을 말하는 걸까요? 범위가 꽤 넓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체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요즘 흔히 말하는 책 GPT 같은 거요. 네네. LLM. 네, 그런 대규모 AI 언어 모델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직접 개발하는 기업. 그러니까 기술의 원천을 만드는 회사들인 거죠. 기술을 직접 만드는 회사들. 그 외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이런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실제로 이걸 돌리려면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중요하죠. 네, 그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고성능 AI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 같은 곳이죠. 아니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돌리는 데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들. 이런 데가 해당되겠죠. AI가 돌아가기 위한 기반을 닦는 회사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반을 닦는 회사들. 네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범주는요? 세 번째는 이제 이미 개발된 생성형 AI 기술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이런 걸 만들어서 상용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오는 회사들이네요. 네, 그렇죠. 우리 일상이나 업무 속으로 가져오는 회사들. 이렇게 보면 AI 기술 스택의 여러 단계를 좀 포괄적으로 담으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 개발부터 인프라, 응용까지 AI 생태계 전반을 다 담으려고 하는 구성이네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이 ETF 바구니 안에 담겨 있는지 그 면면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ETF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뭘 담고 있느냐가 이 ETF의 성과랑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죠. 상위 보유 종목들을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네. 익숙한 이름들이 정말 많아요.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 모회사죠.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회사, 그리고 브로드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상위권에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IT 공룡들이네요. 이 회사들이 AI 분야에서도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엔비디아는 AI 킵 시장 거의 장악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은 클라우드랑 자체 AI 모델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메타도 그렇고요. 근데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은 어떤 역할 때문에 포함된 걸까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강자이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서도 AI 기업들을 고객으로 막 유치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아, 오라클도 클라우드 쪽으로 힘을 주는군요. 네, 그리고 브로드컴은 네트워킹 칩 같은 반도체 분야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들 역시 AI 생태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죠. 그 외에도 보면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죠. 텐센트 홀딩스나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도 보이고요. 아마존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AWS, 아마존 웹서비스가 클라우드 시장 최강자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RM 홀딩스도 상위 10위 안에 있네요. 다른 빅테크들에 비하면 회사 규모,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1,650억 달러 정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도 비중이 꽤 높아요. 네, 그 점이 좀 눈에 띄죠. RM은 직접 반도체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서버, AI 칩까지 거의 모든 반도체의 기본 설계도,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아, 설계 쪽이군요. 네, 특히 저전력 설계에 강점이 있어서 AI 추론이나 모바일 AI 환경에서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AI가 더 널리 퍼지면 ARM 기술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반영된 거겠죠? 그렇군요.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확실히 AI 분야 핵심 플레이어들을 모아놓은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몇몇 거대 기업에 투자가 너무 집중된 건 아닌가요? 아니면 좀 더 넓게 분산되어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총 40개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40개요? 네,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40개 기업에 나눠 투자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분산 효과는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미국 외에 해외 기업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생길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 있잖아요. 이걸 줄이기 위한 장치, 그러니까 통화 해지, 커런시 해지도 일부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화냈지요. 그럼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변동성 걱정을 좀 덜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장점이 있죠. 40개 종목 분산에 환해치까지. 나름 안정성도 고려한 구성이네요. 이렇게 여러 기업에 나눠 투자하면 그중에 몇몇 기업만 소위 대박을 터뜨려도 전체 펀드 성과에는 좋게 작용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혹시 모를 미래의 홈런 타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고요. 네. 바로 그게 분산 투자의 핵심 장점 중 하나입니다. 어떤 기업이 미래 승자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여러 후보한테 그물을 던져놓는 방식인 거죠. 실제로 포트폴리오 안에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지난 몇 년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팔란티어 같은 그런 성장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성과는 어땠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 담고 있고 전략이 그럴듯해도 결국 투자자한테 중요한 건 실제 수익률이잖아요. 맞습니다. 성과를 보면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CHAT ETF가 2023년에 처음 설정돼서 출시됐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총 수익률이 무려 148%에 달했습니다. 148%요? 와, 2년도 채 안 된 기간에 그 정도 수익률이면 진짜 대단한데요? 그렇죠. 혹시 뭐 비교 대상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 전체 시장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요.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죠. S&P 500 지수. 그 총 수익률이 66%였습니다. 66%요? 네. 그러니까 CHAT ETF가 S&P 500 지수 수익률의 2배가 넘는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거죠. 확실히 생성형 AI 테마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기업들 주가가 크게 오른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시장 평균 대비 2배 이상이라니 확실히 투자자들 관심을 끌만한 성과이면은 틀림없네요. 물론 뭐 과거 성과라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요. 그건 항상 명심해야죠. 그래도 AI 테마의 힘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성과는 ETF 운용에 따르는 비용을 빼기 전 결과입니다. 이 ETF의 연간 운용 보수율, expense ratio라고 하죠. 이게 0.75% 수준인데요. ETF 투자할 때는 이런 운용 보수도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니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죠. 0.75% 아주 낮은 건 아니네요. 네,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특정 테마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ETF 성격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또 아주 높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죠? 네, 뭐 0.75% 운용 보수를 감안하더라도 148%라는 수익률은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바로 그 질문. 이 CH ETF 과연 여기에 1만 달러를 투자하면 100만 달러를 만들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100배 수익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마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만 달러 투자로 100만 달러, 100배 수익. 와, 정말 달콤하게 들리죠. 그렇죠. 혹하죠. 네. 하지만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이 ETF를 통해서 100배 수익을 달성하기는 매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좀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100배는 어렵다. 어떤 이유들 때문인가요? 궁금하네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포트폴리오 구성과 바로 연결됩니다. 이 ETF가 담고 있는 상위 종목들 있잖아요. 얘네들 덩치가 이미 너무 큽니다. 아, 덩치가 너무 크다. 네, 포트폴리오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처럼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훌쩍 넘거나 심지어 막 3조 달러에 가까운 초거대 기업들에 투자돼 있어요. 그렇죠. 이미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들 중 일부인데 그게 왜 100배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크다는 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기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똑같은 비율, 퍼센티지로 성장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조 달러 가까이 되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1년 동안 25% 성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5% 성장, 나쁘지 않죠? 네, 좋죠. 그런데 그 25%에 해당하는 절대 금액이 얼마냐면 무려 7,500억 달러입니다. 7,500억 달러요? 와.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웬만한 나라 1년 GDP랑 맞먹거나 세계적인 대기업 몇 개를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예요. 즉, 엔비디아가 25% 성장하려면 거의 새로운 1조 달러짜리 비즈니스를 추가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이미 이렇게 커진 기업이 지금이랑 같은 비율로 계속 성장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구조군요. 뭐 전 세계 경제 규모라는 파이 가치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물론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혁신을 이끌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거처럼 매년 막 수십 %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네. 만약 이 기업들이 100배 성장한다면 그 시가총액은 현재 전 세계 모든 상장 기업 가치를 합친 것보다 훨씬 커질지도 몰라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죠.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거대 기업들 때문에 전체 ETF의 성장률 역시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편입했을 그 대형주들이 오히려 초고수익 달성에는 좀 제약이 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랑 연결되는데요. 바로 포트폴리오 안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앞으로 10배, 50배, 심지어 100배까지 성장을 잠재력을 가진 중소형 성장주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 작은 기업 비중이 낮다. 네, 물론 총 40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ETF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위권은 대부분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00배 수익이라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하려면 포트폴리오 안에 담긴 여러 중소형주들이 막 동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둬야 하는데 현재 CH ETF 구성으로는 그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는 거죠. 대박을 칠 만한 작은 후보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군요. 세 번째 이유도 있다고 하셨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일부 보유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밸류에이션?
가격표 말씀이시죠? 네, 쉽게 말해 가격표죠. 일부 종목들 가격표가 이미 미래 기대치를 잔뜩 반영해서 좀 비싸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됐던 팔란티어 경우에요. 향후 1년 예상 순이익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라고 하죠. 이게 무려 28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80배요? 와. 보통 시장 평균 PER이 한 20에서 30배 정도라고 하고 성장주들이 좀 높다고 해도 280배면 투자자들이 이 회사 미래이익 1원당 거의 300원을 내고 있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미래 성장을 가격에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또 다른 예로 아직 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은 주가 매출 비율을 보는데 네비우스라는 회사는 예상 매출액 대비 54배, 데이터 센터 업체인 코어위브 역시 예상 매출액 대비 12.5배 수준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어위브 같은 경우는 성장을 위해서 상당 부분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이고요.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그만큼 시장에서 성장성을 높게 본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과거에도 고평가 논란이 있던 주식들이 계속 오르는 경우도 봤고요. 맞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이 반드시 주가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 아마존이나 테슬라 그리고 이 ETF에 들어있는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도 너무 비싸다는 평가 속에서도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계속 올랐던 경험이 있죠. 네. 앞으로도 이 기업들이 현재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그 이상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건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주식을 사는 셈이 되니까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의 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죠.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들 기업이 기대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여준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100배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이 다소 부담스럽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째, 포트폴리오 상위 기업들 덩치가 이미 너무 커서 과거 같은 폭발적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고 둘째, 100배 성장의 동력이 될 만한 중소형 성장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셋째, 일부 종목 밸류에이션이 이미 상당히 높아서 미래 기대 수익률에 부담이 된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챗 ETF로 1만 달러를 100만 달러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인 투자 기간 안에 100배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겁니다. 챗 ETF는 대박보다는 생성형 AI라는 메가 트렌드에 좀 안정적으로 편승하려는 목적에 더 맞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챗 ETF가 1만 달러로 100만 장자 만들기라는 꿈을 실현시켜줄 요술방망이, 이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100배 수익이라는 목표 자체가 워낙 어려운 거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ETF가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ETF가 제공하는 본질적인 가치예요. 바로 생성형 AI라는 앞으로 세상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높은 이 거대한 기술 혁신의 물결에 비교적 간편하게 그리고 여러 기업에 분산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이죠. 그렇죠. AI 분야 성장성에 투자하고는 싶은데 어떤 개별 기업을 골라야 할지 확신이 안 서거나 특정 기업 하나 잘못되면 내 투자 성과가 크게 흔들리는 거, 이거 원치 않는 투자자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직접 여러 기업 분석하고 관리하는 수고도 덜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AI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1, 2년 반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앞으로 AI 산업이 계속 성장한다면 이 ETF 역시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100배 같은 비현실적인 잭팟을 기대하기보다는 AI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에 발맞춘 합리적인 시준의 장기 수익률, 이걸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결국 이 ETF가 좋은 투자처인지 아닌지는 각자 투자 목표, 기대 수익률, 그리고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엄청난 홈런보다는 AI 분야 성장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안타를 여러 번 치고 싶은 투자자, 이런 분들에게는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성형 AI 분야에 투자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 CHAT ETF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AI 생태계의 핵심 기업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출시 이후 성과도 인상적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꿈꾸는 1만 달러로 100만 장자 되기. 이걸 실현시켜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CHAT ETF는 생성형 AI라는 아주 유망하고 흥미로운 테마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도구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적인 특성상 100배 수익 같은 극단적인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AI와 같이 특정하고 매우 흥미로운 테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비록 CHAT처럼 ETF를 통해 여러 기업에 분산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보다 넓은 범위의 자산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실현하는 전통적인 투자 원칙.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테마 투자와 전통적 분산 투자 사이의 균형. 네, 지금 가장 뜨거운 기술 트렌드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는 것이 여러분 각자의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과 위험 감수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일지, 그리고 이것이 오랜 시간 검증된 자산 배분 및 분산 투자 전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